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 소식 있는데요. 어제 내린 비로 아침 기온은 다소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역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고온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치솟겠습니다. 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 61주년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원주곡 공개호를 가득 채운 관객들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북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8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소유한 토지 160여 필지와 건물 30동을 대상으로 재산 활용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토지 건물 대장과 실제 사용 여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관람 시간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계절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계절 구분 없이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을 잠시 멈춥니다. 휴관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10월 개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시범 운영을 목재문화진흥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후에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창 목재 체험장은 평창읍 상리에 들어섰으며 목재 가공실과 교육실을 갖췄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교육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개선책 역시 논의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과 함께 혁신도시 교육환경의 현황과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찬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의원 전찬성입니다. 네, 자 먼저 원주 혁신도시 내 학령 인구와 각급 학교 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네, 2025년 7월 기준으로 방곡관절동 인구가 약 49,397명으로 도달했고요. 같은 학군으로 보고 있는 바로 옆 행구동 인구까지 합하면 58,000명에 달합니다. 또 내년 입주 예정 아파트 세대수를 3인으로 포함한다면 내년에서 후년까지 6만 5천 명이 넘게 되는 예견된 사실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원주 혁신도시 학군과 생활권에 가까운 학교들로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그리고 고등학교는 단성고등학교인 여자고등학교 1곳입니다. 학령 인구는 버들초 1,055명, 방곡초 1,113명, 봉대초 1,048명, 버들중 948명, 방곡중 945명, 그리고 원주여고
930명에서 다 합하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수치와 함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 대표적인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혁신도시에 사는 남학생들은 아침 등교 시간만 평균 1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거리에 있는 원주고와 치학고 같은 도심 쪽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40-50분 정도 걸리고요. 원고나 치학고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아침마다 1시간 이상 통학을 좀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업과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 때인데요. 하루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쓰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또 학업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원주고에 다니는데 하루 통학비만 매일 10,000원씩 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알아보니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또 노선도 부족해서 결국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교 시에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또 왕성한 시기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또 집이나 아니면 학원으로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돈이며 시간이며 체력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럼 학교 이전이나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불편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가족들이 혁신도시를 떠나는 실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주한 공공기관 이주 정착민들도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를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고등학교 시기,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를 걱정해서 원주를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이 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원주에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학령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신설 승인을 받는 건 매우 어렵다는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요. 최근 혁신도시의 호재가 계속 발생되면서 인근의 땅값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교육청 부지,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예산 문제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혁신도시 남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회도 좀 진행을 했었고 여러 자료의 데이터들을 연구를 하며 지금 현재 교육청에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3가지 대안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신설과 이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근 특성화 고등학교를 인문계 학급을 증설해서 예전의 종합고 형태로 전환하는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단성고인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떤 결정이든 행정상 시간이 몇 년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 통학용 에듀버스를 확대해서 혁신도시에 배차하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에듀버스 노선 확대나 특성화고의 인문계 학급 전환 등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점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먼저 에듀버스 말씀드리면 에듀버스는 에듀버스를 배차하려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학생은 에듀버스를 타고 가고 어떤 학생은 버스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요. 또 에듀버스는 지속성이 없다는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면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남녀공학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실제로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교 측이나 동문,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율되어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예,
현재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남녀공학 전환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좀 적고 또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남자고등학교였던 진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올해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자아이들이 진광고에 입학하여서 남녀공학 전환이 완료됐고요. 진광고등학교 지역 인근에 여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현재 높은 편입니다. 원여고 같은 경우 동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인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학교 관계자와 동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원주 혁신도시 교육환경 분야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올 연말쯤에 나올 예정인데 이 연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올해 한 11월 정도면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원주시가 강원연구원에 교육 관련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가 어느 수준인지 또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필요한 학교와 학급수를 계산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적합한 후보지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연구가 향후 교육청과 원주시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표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공력 예비군 훈련장 개발도 예정되어 있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또 희망하는 상황인데 혁신도시에는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고교 신설이나 남녀공학 전환 그리고 기존 학교 이전, 통합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을 심도 있게 연구 중이고요. 저는 이 일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교육자들은 이 말을 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롯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힘든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주체 간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 61주년을 기념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현장을 찾아서 음악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원주방송국 개국 61주년 기념 FM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준비한 행사인 만큼 참 의미가 있었는데 어제 행사 현장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어제 저녁 원주방송국 공개홀에서는 개국 61주년을 기념하는 FM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행사 시작되기 전인 4시 전부터도 시민들이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고 또 티켓 배부가 시작된 날에는 1시간 만에 이 티켓이 소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큰 환호와 또 관심 속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국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굉장히 북적였는데요. 우선 이번 행사를 준비한 KBS 원주방송국 남범수 국장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에 관해 들어보시죠.
네, KBS 원주방송국은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지역 시청자와 61년을 함께해 왔습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의 축제 소식을 전국으로 알리면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처럼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KBS 국악관현악단을 원주로 초청해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국악 공연으로 여러분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BS 원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민들이 사랑하는 많은 가수들이 함께하면서 무대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죠. 네, 이번 무대에는 KBS 공채 출신 가수도 김나희 씨를 시작으로 꺾기의 달인 배아연 씨, 리틀사이 황민우 군, 그리고 원주 출신 가수인 안성훈 씨, 또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씨가 출연하면서 다채롭게 무대를 꾸몄는데요. 무대의 오프닝 분위기와 또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과 함께 사회를 본 사회자 이호석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국 61주년 기념 FM 콘서트. 네, 원주 우리 KBS가 벌써 이제 개국 61도를 맞았는데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권에 계시는 모든 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주 알뜰살뜰하게 지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늘 품에 안고 네, 우리 방송을 키워주셨기에 지금 61돌 네, 사람으로 보면 이제 네, 완전히 진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KBS 원주 방송 끝까지 알뜰살뜰 키워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데뷔 초에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KBS 원주방송국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로서의 경험담이나 원주에 관한 경험을 나누면서 시민들의 또 공감이 깊어졌는데요. 네. 무대에 오른 가수들 주현미 씨, 박성훈 씨를 비롯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 무명 시절에 정말 제일 반겨주셨던 KBS가 원주 KBS였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고향 같은 곳이에요. 네. 여기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같이 추운 날에 제가 2011년도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원주시편. 이제 그 계기로 가수를 데뷔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성훈이 만극했죠. 감사합니다. 개국 61주년이라는 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는 사실 아주 가까운 서울에서 가까운 우리 도시인데 61주년이 된 KBS 원주방송국이 61주년이 된 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시간에 초대돼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라서 여러분들 또 한 번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현미 선생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다들 KBS 원주방송국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아주 애틋한 마음 나눠주셨습니다. 또 특히 시민분들이 즐기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시민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네, 공연을 찾은 시민들은 함께 웃고 즐기면서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던 자리가 바로 이런 거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민들이 너무 갈망을 하던 거라 아주 4시부터 와서 많이 기다리시고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 오늘 나는 처음 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공연을 자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또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61주년 축하드려요, KBS에. 아우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잘들 해줘서 고마웠어요. 가수 여러분들 오셔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해지요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어제 뜨거웠던 공연 현장을 우리가 방송으로도 또 확인할 수 있죠. 네, 어제 가수들의 열정과 또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로 채워진 콘서트의 현장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KBS1 FM 라디오를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 송출이 됩니다. 또 오는 11월에는 대시청자 사업의 일환으로 KBS 국악 관현악단 공연도 열릴 예정인데요. 어제 늦 여름밤을 시원하게 달군 공연으로 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사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또 소중한 추억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제 콘서트를 즐기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함이 남는 시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추인혜 리포터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생생한 현장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자,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횡성에서 준비되고 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치악산 일원에서 열리는 치악산 하이패킹 인 횡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치악산 산행과 백패킹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힐링 캠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일원에 위치한 부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비로봉과 향로봉을 거쳐 부곡폭포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16km 코스를 완주한 뒤 옛 부곡 분교 운동장에서 백패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준비한 공연과 음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럼 모집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참가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모집은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총 150팀, 팀당 2명 이내를 선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인시리지 공식 SNS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팀당 3만 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지역 상품권과 식사,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네, 단순한 산행을 넘어서 횡성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네. 이 사업은 국민의 휴가 기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캠페인인데요. 산림복지시설 소재 지역에서 이용 전일부터 5만 원 이상 소비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약 객실 한 동의 숙박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상품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면세점, 주유소 등 전국 단위 또는 지역 기반이 아닌 업종의 소비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객실 예약과 세부 할인 정보는 산림복지시설 통합 예약 플랫폼인 숲이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지역 맞춤형 기획 프로젝트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맞춤형 기획 프로젝트 예술로 종횡무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예술로 종횡무진은 지역 예술인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 강사들의 교육과 자문을 통해 기획 능력과 현장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습니다. 참가 모집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네, 지역 예술인 주도의 실전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8회차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활동가 또는 단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횡성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문화재단의 2025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며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이를 통해 횡성군민 주도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예술로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다음은 캠페인 관련 소식이네요. 네, 산림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카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과 함께 숲을 돌보는 참여형 환경보호 활동인 반려숲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반려숲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네. 반려동물을 입양하듯 숲을 입양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지키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숲은 기업, 학교, 시민단체에게 국립횡성숲체원 내 일부 구역을 개방해 지속 가능한 숲 정화 활동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기존 해양환경 보호 활동인 반려해변 프로그램에서 착안했으며 산림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예, 또 이외에도 횡성군이 오는 10월에 열릴 횡성 한우축제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늘도 알찬 지역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횡성 소식 나눠봤고요. 8월 27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